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맞춤 토익의 구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토익 적중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보시면 이제 우리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와요. 보통 여러분들은 그런 안내 방송 들었을 때 뭘 하시는지가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검토 정도를 하는데요. 사실 저 시간은 죽은 시간이라고 하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미 심리적으로 부담되고 파트 7의 5문제를 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좀 다르게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보통 앞에서부터 푸는 방법도 있지만 파트 7부터 거꾸로 풀기 시작하면 마지막에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했을 때 충분히 그 5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파트 5 문제 풀 수가 있는 거죠. 파트 7은 마음이 조금 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답이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파트 5는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강의 자체를 제가 뒤에서부터 거꾸로 편집을 했고요. 파트 7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미리 풀어보시고 시간 걸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아주 효과적일 거고요. 만약에 문제를 안 풀어보셨어도 지금 잘 영상 따라오시면 역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트 7 지문 중에서 한 지문을 준비했는데 어떤 지문이냐면 이것은 다인 채팅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문 중에 하나죠.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기사문. 제가 이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두 번째로 어려워하는 게 바로 다인 채팅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합니다. 파트 7 문제 풀 때 문제부터 먼저 읽을 것이냐 혹은 지문부터 먼저 볼 것인가. 장단점이 있죠. 문제부터 먼저 쫙 스캔을 해주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자기가 읽었던 문제의 포인트 위주로 답을 찾아가면서 독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문부터 먼저 다 봐주면 또 나름대로 내용이 쫙 들어오니까 문제를 보면서 이게 얼추 어디쯤에 단서가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을 해가면서 다시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는. 근데 어떤 방식이든 지문이든 문제든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고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그게 그 두 경우에 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 개발한 방법이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왜 이 지문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한 지문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다인 채팅의 첫 번째 대화문이 시작됩니다. Good afternoon, Sora and Cam.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읽지 마세요. 제가 문제를 미리 띄우지 않았죠. 그냥 지문을 편하게 읽는 겁니다. 첫 번째 마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대신 뭘 생각해 주시냐면 이 채팅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일단은 주제가 결정되는지를 읽어주시고 주제 안에는 보통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대부분. 문제가 딱 터지게 되면 해결책이 나오고요. 해결책을 제시해 줄 때는 보통은 제안이나 요청사항을 내뱉거든요. 그러면서 막판에는 다음 일정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독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독해를 하다 보면 출제자가 내고 싶은 문제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시험에 나왔던 모든 문제들을 몇 년간 분석을 해보니까 어차피 첫 번째 대화문에서 나올 만한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제가 독해를 한번 해보면서 쭉 볼게요. Good afternoon, Sora and Kevin. I'm wondering 하면서 이제 벌써 하고 싶은 말이 시작돼요. 나는 궁금한데 If a package was dropped off, 소포가 이미 drop off라는 것은 떨구고 가는 거. 그러니까 소포가 도착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게 궁금하다. Some documents are supposed to be delivered. 배송이 되도록 되어져 있다. 문서가 오늘 나에게라고 딱 얘기를 꺼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 부분 독해할 때 그냥 독해 막 하고 넘어가시잖아요. 잘 내용 파악이 쫙쫙쫙 안 되는데도 근데 첫 번째 마디를 딱 읽자마자 여기서 출제자가 내고 싶은 문제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공개를 미리 지금 해드립니다. 보나마나 이 부분에서는 아직 문제를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왜 연락했는가. 주제 문제가 보통은 첫 번째 말에서 다 결정이 돼요. 시험에 나오는 주제라는 게 또 되게 한정적이에요. 자료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이런 진행 상황 공유 같은 걸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회의에 좀 늦을 것 같은데 누가 좀 대신 회의를 시작해 달라라든가 나오는 주제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다리는 어떤 소포가 있는데 그게 도착이 안 돼서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연락했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캐셀이라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화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아직은 풀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화자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냐면 같은 장소, 소라하고 케빈하고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을 것 정도는 일단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낼 수 있는 문제가 1번 문제 정도가 적합해 보이고 이미 주제는 결론을 내려보자면 그냥 소포를 기다리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연락. 그 소포는 정확히 뭐냐면 문서를 기다리고 있어서 연락을 했겠구나까지도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한 마디를 더 하는데 but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but이나 however 같은 게 나오면 이어서 내용을 뒤집으면서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터뜨리게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나와요. 나는 우려하고 있다. 그럼 이게 문제 제기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것들이 문서들이 보내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디로? 다른 빌딩으로 보내졌을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딴 데로 잘못 배송이 된 거죠. 그러면 보나마나 여기서 나올 문제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거는 출제자는 내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물어보더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소포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점은 지금은 다른 데로 보내졌을까 봐 걱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해결책으로 내용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봤더니 이 회사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뭘 판매하는 회사인가, 어떤 업종의 회사인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캐셀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까 첫 번째 했었던 말하고 이 말하고 종합이 되면 이 사람은 지금 문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문서를 기다리는데 다른 데로 갔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 문제가 터진 겁니다.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읽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부담감이 반으로 줄게 돼 있어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자, 우리는 주제와 문제점까지는 파악을 한 상태고요. 아마도 출제자도 그런 부분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직 화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업체가 뭔지도 이름만 가지고 마케팅 업체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지만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 자, 그 다음에 소라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We haven't received, 우리는 받지 않았다. Anything, 아무것도 at the reception desk, 리셉션 데스크에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I think you should go to the security office in the main lobby. 문제점이 터졌기 때문에 해결책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줄 그어놨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보안 사무실로 한번 가봐. 어디에 있는 거냐면 메인 러비에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이 나올 것을 생각을 해주는 게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역시나 출제자는 뭘 내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은 존슨이죠. 존슨 씨가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거, 요청 제안 사항이 뭐냐를 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시큐리티 오피스 쪽으로 가봐라는 것을 요청 제안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2인 대화라고 합니다. 2명이서 대화하는 채팅 같으면 이 정도로 대화가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거는 다인 채팅이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조금 더 이제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 번 더 터뜨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계속 가볼게요. 케빈 리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캐셀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 존슨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리라는 사람이 이제 또 얘기합니다. I see a large envelope. 나는 큰 봉투를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이 업체로부터 온 봉투인데 여기 어디에서 인사부서에서라고 내뱉네요. 이거는 제가 왜 밑줄을 쳤냐면 여러분들이 파악해 줘야 될 게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주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그런 걸 다 파악해 가면서도 이 사람은 어떤 회사 사람이냐 누구냐 화자의 직업이라던가 대화의 장소 같은 것도 유심히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케빈 리라는 사람은 인사부서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사부서에서 지금 있는 사람이고요. But I can't find the recipient's name 하면서 문제점 2가 나와요. 이런 걸 우리는 문제점 2라고 합니다.
그래야 지문 구성이 적절히 구성되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발견할 수가 없다. 수령자의 이름을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출제자는 이 부분에서 딱 낼 만한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드러났죠. 리 씨가 일하는 부서가 어디겠는가 이거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리 씨가 언급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얘가 언급하는 문제는 이름이 없어요. 뭐가 오기는 왔는데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파악하면서 독해를 하는 이런 독해법을 우리는 상황 독해라고 불러요. 상황을 이해하면서 독해를 하게 되면 지문 이해도 되게 잘 되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문제를 보자마자 지문을 안 보고서도 풀 수 있는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조금 더 가볼게요. 저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상황 파악이 쫙쫙쫙 되고 나올 문제가 보이는 지문에 한해서는 지문을 그냥 다 읽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독해를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 1000마디, 2마디, 3마디 정도까지만 독해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지금은 이제 독해가 잘 되고 상황 파악이 잘 되니까 계속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is probably mine. 그게 아마도 내 거 같아. Do you mind checking the package label again? 내 거 같긴 한데 신경 쓰이세요. 한 번 더 보시는 거. 그 소포의 이름표 부분, 이름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신경 쓰이세요. 이제 직역이고요. 의역해 보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라고 다시 한번 요청 제한 사항을 내뱉죠. 역시 이 부분을 시험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출제자가 내고 싶은 것은 캐셀이라는 사람이 요청하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봐달라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죠? 한 번 더 요청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사과합니다 그랬는데 이따가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이 사과합니다라는 말의 의도가 뭡니까? 라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거는 아직 문제를 안 보셨다면서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처음에 체크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이제 4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읽을 때 일단 의도 파악 문제의 시간은 확인해서 이거는 표시해 놓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보나마나 의도 파악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저 부분에 의도를 물어볼 거라고요. 그럼 의도를 한번 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미안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체크를 해봤더니 뭔가 안 좋은 뭐가 잘못한 일이 뭐가 있으니까 미안해 할 것 같죠? 뒤를 봤더니 나는 보이는데 너의 이름이 이제서야 보인다. 그게 어디 있었냐면 주소의 아래쪽에 있었다. 그 말은 왜 사과했을까요? 다시 봤더니 자기가 똑바로 안 봤던 거죠. 뭐를 놓친 거냐면 저 사람한테 온 소포를 저 사람 거라고 제대로 안 본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다라는구나 라고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읽기 전에 이런 정도의 출제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서 가주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wonderful, 좋다. I need that package sent over to my office right away, please. 이제 다시 한번 또 요청 제한 사항을 내뱉죠. 좋아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제 이 사람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사무실로 당장 보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요청 제한 사항 남깁니다. 캐슬 씨가 요청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소포를 자기한테 보내달라. 그랬더니 얘가 요청 사항이 나오니까 이제 이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다음 일정이 나오죠. 다음 일정으로 물론이지 내가 막 어차피 3층으로 가려고 했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말은 그러면 케빈 리라는 사람이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3층으로 갈 거예요. 3층에는 아마도 누가 있을 거냐면 줄리아 캐슬이라는 사람이 3층에 있겠죠. 그게 my office가 결론적으로 3층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정리가 이제 좀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케빈 리는 어디 쪽에 있는 사람이냐면 인사부서 쪽에 있고요. 얘는 3층에 있지는 않는 사람이고 캐슬이라는 사람은 정확히 이 사람이 인사부서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아요. 같은 부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더 있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있는 장소는 최소한 3층이더라. 그런 인물의 위치, 장소는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됐어요. 회사는 같은 회사로 보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업종인지는 드러나진 않았고 그렇지만 다음 일정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험에서 나올 거라는 거. 또 이 사람이 요청하는 바는 자기 사무실로 보내줘 하면서 결론적으로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었던 이 내용을 머릿속에 제가 한번 정리를 쫙 해볼게요. 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였냐면 최초에 자기가
받아야 될 소포가 안 오고 있어서 그게 왔는지를 물어보는 식으로 대화의 주제가 딱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래서 연락을 한 거죠. 근데 문제점이 터진다고 했죠. 문제점은 다른 빌딩으로 보내졌을 것 같은 그런 게 문제점이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네가 보안 사무실로 가봐 그러면서 해결책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터진 문제점은 근데 있긴 있는데 이름이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얘가 다시 또 제한사항을 내뱉습니다. 너 그러면 그 뭐 밑에 한번 다시 봐라. 그랬더니 얘가 미안해 하면서 여기 있네. 해결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요청 제한을 또 날리죠. 요청 제한은 뭐냐면 그러면 그거를 내 사무실로 갖다 줘. 3층으로 갖다 줘. 그랬더니 얘가 그럼 내가 3층으로 가줄게 하면서 다음 일정이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상황 파악이 쫙쫙쫙 잘 됐었던 첫 번째 이유는 최초에 여러분들이 모든 이런 채팅 유형이 주제로 시작해서 문제점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오고 문제점, 해결책 그 사이사이에 요청 제한이 들어가고 마무리로 다음 일정이 나온다라는 이 이야기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황 파악이 잘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올 문제도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각각의 요소별로 문제점을 물어보거나 회사의 어떠한 장소, 화자의 직업, 그 다음에 왜 연락했는지,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이 뭔지, 요청 제한사항이 뭔지 등등등을 물어볼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봐도 부담이 상당히 없어져요. 자, 15번 문제부터 볼게요. 왜 이 캐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온라인 채팅을 시작했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아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연락했는가 주제를 최초부터 우리는 결정했잖아요. 이게 소포가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다른 빌딩으로 보내졌을까봐 지금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소포가 왜 도착 안 하지로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러한 보기를 골라주시는 겁니다. A번은 판매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B번은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문서를 기다리고 있다. C번은 그녀는 소포를 보냈는데 잘못된 주소로 보냈다. 이런 보기가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보기죠. 그 다음에 D번은 그녀는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대하고 있다는 좋아요.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 근데 고객을 기다리느냐. 여기서 틀어졌죠. 그러니까 틀어지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일즈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은 없었고요. 딱히. 그래서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잘못된 주소로 보내진 것일까봐 우려하는 상황이었지 이 여자가 잘못된 주소로 보냈다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B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패키지가 그거 다큐멘트였었던 거니까. 처음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16번은 존슨이라는 사람이 뭘 하기를 추천하느냐. 존슨이 누구였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존슨은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 문제를 터뜨렸더니 그거에 대해서 얘가 해결책을 줬던 사람이에요. 너 그럼 보안 사무실로 가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존슨이 요청 제안하는 게 뭘까? 나올 것을 예상했었잖아요. 역시나 뭘 하라고 추천한 것이냐? 보안 사무실로 가봐 라는 게 답이 될 거라고요. 딱 봤더니 어떤 게 보안 사무실 쪽으로 가봐 라고 하는 것일까? A번은 땡땡 마케팅한테 연락해봐. 다른 지역을 방문해봐. 리셉셔니스트 데스크를 한번 체크해봐. 미팅 로케이션을 옮겨봐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로부터 온 소포라고 한 거지 여기에 연락해봐는 아닌 거고요. 미팅 장소를 바꿔니까 아예 엉뚱하죠. 근데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을 한번 가봐라. 아니면은 리셉셔니스트 데스크를 한번 체크해봐라. 요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세요. 잘 봐줘야 돼요. 다른 지역을 방문해봐라. another area라는 말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죠? 어디서 나왔었는가? 잠시 한번 이것은 앞으로 볼까요? 우리가 어떤 것도 리셉션 데스크에서 받지 않았었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시큐리티 오피스로 가봐라. 메인 로비에 있는, 추천하는 바는 메인 로비에 있는 시큐리티 오피스를 가봐라 그랬어요. 요 부분인 거야. 그죠? 여기를 가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리셉셔니스트 데스크 쪽으로 가봐라. 이렇게 리셉셔니스트 데스크를 체크해봐라 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방문해봐라. 가봐라를 통하는 말은 비지팅 해도 가봐라가 되고요. 체킹도 뭐 가서 한번 체크해봐라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리셉셔니스트 데스크 쪽에 대해서는 이 화자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여기 아니고 네가 보안 사무실 쪽으로 가봐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체크해 볼 이유는 없는 거죠.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another area를 receptionist desk가 아닌 다른 지역, 즉 security office 있는 쪽, 그쪽으로 가봐라라고 하는 B번이 답이 되는 문제죠. 토익 시험에서는 오히려 정답을 패러프레이징 한다고 했고요. another area 같은 것을 우리는 상위어 혹은 포괄적 어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인데 이거는 우리 아까 이미 다 생각했죠. 왜 사과하는 것이냐. 제일 문제를 처음 보실 때 의도 파악 문제부터 먼저 시간부터 체크해주고 이걸 들어가서 실제 지문에서 얘를 표시하고 시작하시면 더 좋아요. 근데 사과했었던 이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왜 미안해 라고 얘기했냐면 레이블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름이 있었는데 자기가 못 봤던 거 아니에요. 못 봐서 미안한 거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의도를 얘기했는데 못 봐서 미안하다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가 그 이름을 똑바로 올바르게 읽지 못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못 읽어서 못 봐서, 이건 좋습니다. 일단 그 다음 B번, 그는 필요한데 캐셀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미안한 것이 자기가 미안한데 오히려 이 사람한테 책임 전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엉뚱한 얘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C번은 그는 뭐 할 수가 없냐면 오피스에 제때 도착할 수가 없다. 뭐 전혀 엉뚱한 상황. 이런 언급 자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인보이스를 찾을 수가 없다. 역시 인보이스를 지금 못 찾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름, 레이블을 제대로 못 본 거니까 D번도 엉뚱한 얘기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역시 항상 마지막 문제로 잘 나오는 것은 다음 일정 문제예요. 역시 다음 일정 문제가 나왔죠. 소포 가지고 얘가 아마도 뭐 할 것 같은가. 우리는 이미 다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다. 마지막에 우리 사무실로, 내 사무실로 갖다 줘라고 요청을 딱 했고 그럼 내가 3층으로 어차피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어. 물론 그렇게 해줄게. 그럼 3층 가서 전달해 주겠죠. 그래서 그런 모기를 찾아주면 돼요. 자, 내용물을 검토한다. 리셉셔니스트한테 그걸 준다. 우체국으로 그걸 가지고 간다. 캐슬한테 가져다 준다. 이 사람 3층에 있으니까 일로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B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능숙능란하게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시험장 가서 매달마다 시험을 보고 자동차에서 제가 해설 강의 하시는 거 아시죠? 시험 끝나자마자 12시 20분에 공식적으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해설 강의를 해요. 이거는 내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시험장에 내려가자마자 딱 컴퓨터 켜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막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장 가서 문제 풀 때 딱 이 프로세스를 풀어요. 문제를 미리 절대 읽지 않습니다. 지문을 그렇다고 다 읽는 건 아니고 지문의 첫 번째 사람의 한마디, 두 번째 사람의 한마디, 세 번째 사람의 한마디 정도 읽으면서 주제가 뭐지, 무슨 문제가 터졌지, 그래서 해결책이 뭐지, 얘네 화자 누구지를 여기 안에서 파악을 해요. 그리고 상황 파악이 비교적 원활하게 잘 된다 싶으면 다 읽어버리고요. 여기서 조금 지루함이 느껴지고 집중력이 약간 분산돼.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들어가요. 그래서 한두 문제를 풀고요. 한두 문제가 또 이 정도만 읽어도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나머지 읽어주면서, 왜? 항상 여기까지는 화자 이야기, 문제점 이야기,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나오다가 이어서 이제 다음 일정이나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던가 혹은 의도 파악 문제 같은 게 여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맨 마지막 문제 특히나 다음 일정 문제고요. 출제자는 이미 다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라고 확인해 가면서 푸는 정도의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파트 6인데요. 파트 6는 이렇게 안 푸셔도 됩니다. 파트 6는 출제자의 의도까지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대로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들어가면서 그 문제가 파트 5처럼 그냥 풀리는지 아니면은 파트 6처럼 풀어야 되는지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어떤 게 파트 5처럼 풀리는 거냐면 빈칸 주변에서 그냥 밑줄 주변만 딱 보고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게 파트 5 같은 문제인데, 파트 6는 그 문장,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으로는 안 풀리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단서를 찾는 그런 게 파트 6 문제고요. 파트 6 문제는 보통 어휘 문제라든가 시제 문제
혹은 대명사 문제, 그리고 접속 부사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장 삽입 문제. 요 5가지가 바로 파트 6 전용 문제라고 하죠.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때로는 여기에 날짜 같은 거는 시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첨부 문건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은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모든 운전자에게 드라이버스 하면서 시작을 하죠. 딱 보니까 여기에 운전자의 이메일 주소들을 쭉 보시고 누가 보내는가 이 정도 확인했는데 뭐 그닥 큰 중요한 역할은 안 해요. 그러면 들어가 보죠. 같이 한번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representative는 대표자들 혹은 직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mayor's office는 이제 시장. 메이어가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이 일하는 곳이 mayor's office잖아요. 거기서 누가 오는 거냐면 직원들이 와요. 대표자들이 올 건데 근데 대표자들이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이제 문장 안에는 동사는 필요하니까 동사 문제가 된 거고요. 동사가 아닌 거가 있는지부터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봤더니 다 동사들이죠.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단수 복수를 맞추게 됩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단수 복수는 그냥 주어만 봐주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어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단수 형태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봤더니 was가 들어가는 것은 단수죠. 이거 제껴주고. 자, 그러면 B번, C번, D번이 남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풀리니까 뒤쪽을 봐줘야 돼요. 봤더니 assessment를 목적어라고 불러요. 목적어의 정의는 명사가 곧 목적어가 됩니다. 일단은. 근데 보기 중에 BPP의 모양새를 갖고 있는 보기가 있으면 소거할 수가 있는데 B번은 그냥 뭐 동사고요. C번은 또 have PP. D번은 BING이기 때문에 이 BCD는 다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시제 문제가 된 겁니다. 시제 문제. 시제 문제는 파트 6 전용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가지고 풀면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요. 다른 곳에서 시점을 찾아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인데 이건 12번 문제고요. 그럼 이 안에 한번 봅시다. 자, 대표 직원들이 평가를 어드미니스터라는 것은 관리하다, 뭐 수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버스 차량들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데 뒤에 단서가 나오네요. 평가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어떠한 사실이나 규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거니 아니면은 미래의 특정 시점, 뭐 예를 들면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 by 같은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찍혀서 그때까지 기준으로 다 완료를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미래 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파트 6에서 미래 완료 시제가 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웬만하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D번은 그렇게 할 거야. 말 그대로 예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예정. 미래 진행 시제는 예정, 스케줄 될 뜻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평가를 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예정된다라고 갈 수 있는 D번이 답이 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요게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할 계획이다라고 가고 있죠. 여기서 이미 미래적인 얘기를 하니까 역시 이것도 일어날 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제 문제였고요. 답은 D번이 답이 된 겁니다. 제가 통계적인 엄청난 팁을 알려드릴게요. 토익 시험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토익 시험 45에 990점 만점 맞았고요. 바로 어저께 토익 성적 발표가 오늘 아침에 있었죠. 들뜬 마음으로 이번엔 만점이겠지 하면서 바로 저번 달에는 RC가 만점이고 AC 하나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는 세 번 다 만점 맞았습니다만 이번에 기대하고 딱 봤는데 좌절입니다. 만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뭐 우울한 상태긴 한데 아무튼 파트 6는요. 제가 만점 충격이 컸나 봐요. 지금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그지 시제 문제를 제가 통계적으로 쫙 관찰해 봤더니 진짜로 시제 문제가 파트 6에서 두 문제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는 미래 시제 쪽이 답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는 과거 시제가 분명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문제는 최소한 미래 시제가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할 거 없을 때 하는 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할 계획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뭐를 결정할 거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결정할까 봤더니 determine이라는 것은 삼형식 동사라고 불러요. 그 삼형식 동사 뒤에는 목적어라는 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만큼의 문장의 덩어리들이 싹 다 뭐가 되냐면 목적어가 됩니다. 근데 요 안에 나름대로 뭐가 있냐면은 여기까지가 또 주어고요. should be 부분이 동사잖아요.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밑줄에 문장의 형태가 들어가면 이런 것은 목적어가 되는 절이라고 해서 명사절이라는 거라고 불러요. 그때 필요한 빈칸의 자리를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보기 중에 접속사 아닌 거 두 개를 지울 수가 있고요. whom하고 which가 명사절 접속사의 기능이 있어요. 저거는 여러분 문법 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배우셔야 되는데, 근데 whom이라는 단어는 주어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이러한 형태로 딱 끝나야지만 여기다 whom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뒤에도 나름대로 완전한 BPP의 완전한 절이 있거든요. 그 말은 이 부분을 명사로 잡아서 그 앞에 와서 얘를 수식해주는 의문 형용사라는 출신의 명사절이라는 게 와야 돼. 의문 형용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whose, what, which. 그래서 which가 답이 되고요. 위치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결정할 계획인데 뭐를 어떠한 모터 코치들하고 트랜스포트 벤스가 교체가 될지, 어떠한 차량들이 교체가 될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해석과 아무 상관없이 문법으로 풀리게 되는 거고요. 문장이 좀 어려우면 제가 더 쉬운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 뭐 예를 들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I don't know죠. I don't know. 동사 왔어. I don't know. 해주고 which car 어떤 자동차를 should be replaced 어떤 자동차가 교체되어져야 될지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which는 여기서 어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죠. 13번은 이제 명사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도 파트 6 전용 문제라고 해서 문맥을 좀 봐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을 해보니까 it would be helpful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f you assist us, 네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이 뭐에 대해서 도와주신다면 지금 뭐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투어, 이 견학에 대해서, 이 모델에 대해서, 이 문제, 일에 대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여기만 보면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지라고 전혀 느낌이 없죠. this가 뭘 가리키게 됐냐면 앞쪽에 언급됐었던 어떠한 일련의 뭐를 가리킨다라고 확인을 해줘야지만 여기에 들어갈 말을 풀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앞쪽에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쪽에 뭐 동그랗게 생기고 빨간색들이 주로 많지만 파란색과 노란색도 있는 뭐가 있어 그랬어요. 저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 뭐라고 가야 되냐면 this 이 과일은 하면서 this가 결론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의 단서가 된 거죠. 그래서 과일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this를 가리키는 말은 분명히 앞쪽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말이 견학인지 모델인지 뭐 문제 일인지 공간인지를 봐줘야 되는데 요건 앞에 어떤 게 있었나 봤더니 아 평가가 있었구나. 평가하려고 오는 거고 그래서 걔네들이 평가관들이 이런 걸 결정을 해주겠구나.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와가지고 점검하고 다 쑤시고 돌아다니는 소리인데 그럼 당연히 이 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 말 그럼 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1, 이 매터 이 평가 문제 이것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도움이 구체적으로 뭔가가 이제 설명 나옵니다. 네가 시간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통보를 해줘라. 어떠한 문제들이든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를 뭐 하는 동안에 너의 차량을 오퍼레이팅 가동시키고 이렇게 운행하는 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려달라라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가보죠. Please send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매니지먼트 팀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달라. 그런데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장 삽입 문제는요 푸시는 방법이 앞에도 보고 뒤도 다 보고 풀어라. 저는 이거 완전히 비추합니다. 대부분 교재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다 봐줘야지. 물론 맞습니다만 앞도 보고 뒤도 다 보는 순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때로는 다 맞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할 일은 뒤를 보지 마시고요. 앞에서 하던 이야기 끝을 잡아내기를 해줘야 돼. 이 끝을 잡아내는 행동은 우리는 주제 추출이라고 합니다. 주제를 추출한다. 주제 추출. 그러니까 하던 이야기의 끝이 뭐냐.
지금은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정보를 보내줘. 이 정보가 이제 뭐 앞에 언급된 정보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앞에 보니까 차량 운행하면서 계속 뭐 발생했던 어떤 문제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보내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 같은 걸 보내줘라라고 마무리했어요. 그럼 이거 간단한 요약을 해보면 문제 있는 부분 보내줘. 문제 있는 부분 보내줘. 뭐 그 정도로 요약이 되죠. 더 간단히 정보 요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 요청. 어떠한 정보를 다오. 정보 요청이라는 식으로 주제를 꽉 잡아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를 보실 때는 일단은 뭔가 정보 요청에 관련성이 없는 보기는 지우시고 정보 요청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봐주는 거야. A번부터 우리는 아직 어디를 안 봤냐면 이 뒤는 안 봤어요. 뒤는 아직 보지 마세요. 더 헷갈린단 말이야. 단 뒤를 먼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바로 뒷문장에 뭐 this라던가 that 같은 이런 지시어나 therefore, however 이런 연결어 같은 게 뒤에 딱 있을 때는 뒤를 먼저 보는 게 좋지만 지금 그런 게 별로 없으면 더 헷갈리니까 일단은 정보를 요청했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요. A번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야. 우리는 놀랐다. 정도, 양, 뭐에? damage, 손상의 정도 양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진 이런 걸 시제 오류라고 합니다. 지금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갑자기 과거 시제로 확 넘어가는 게 되게 어색한 거죠. 그죠? 그 다음 B번. 정확한 기술적인 설명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용을 보내주긴 하되 너무 뭐 막 기술적으로 그래 뭐 왼쪽 나사의 부품 5개가 지금 망가졌는데 뭐 이런 게 잘 고장나요.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냥 적당히 보내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B번 일단 괜찮아 보여요. 일단 후보로 올리는 거야. 이게 아직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C번. 수리들이 수행이 될 수가 있는데 빨리 수행될 수가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수리가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야. 순간 보면 정보를 요청을 하고 나서 갑자기 B번은 여전히 정보 요청에 대한 얘기긴 한데 이것도 뭐 잠깐 헷갈릴 수는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정보 요청에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냥 갖다가 붙일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죠. 왜? 결과적인 뭔가 내용 같아서. 그 다음에 D번. 너는 받을 것이야. 뭐를 보너스를 받을 거야. Person you referred is hired. 네가 추천한 사람이 고용된다면 이거는 엉뚱하죠. 주제가 완전 틀어졌어요. 주제 틀어지는 버전이 있는데 조금 엉뚱한 게 있고 완전 심하게 엉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하게 엉뚱하니까 탈락이죠. 이런 거 우리는 보통 뭐 개엉뚱 이런 말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B번이 후보로 오르긴 했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이제 뒤를 봐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B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리고 뒤랑 어울려 보는 거야. 정보 보내줘. 자세할 필요는 없어. 근데 뒤에 나오죠. 우리는 단지 차량의 등록번호, 모델 이어, 그리고 연식, 그리고 뭐 short summary 간단한 요약본, short 짧은 only 뭐란 말도 붙었고요. 이런 것들이 뭘 나타내냐면 앞에 삽입할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왜? 아주 정확한 기술적이고 길고 막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앞뒤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정보를 줘라. 너무 디테일하고 막 기술적인 건 필요 없어. 그냥 그저 이런 정도만 주면 돼 라면서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이 B번 문장이나 아니면 그 앞에 문장이나 모든 것이 다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정보를 요청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같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 6는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2분 안에 여러분들이 한 지문을 세트를 완성해 주시면 총 4개니까 8분이 소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8분 정도 잡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라는 사운드가 들리면 그때부터 파트 5 남은 거를 싹 다 풀 수가 있는데요. 5분 만에 어떻게 10문제를 다 풉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처음에 파본 검사하세요. 뭐 LC 막 이런 거 나올 때도 막 조금씩 푸세요. 그래서 최대한 120번 정도까지는 풀 수가 있어야 돼. 120번. 그럼 딱 10문제 남은 거잖아요. 10문제 남았으면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했을 때 10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정도에 왜? 하나당 30초씩을 잡아도 5분이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지. 파트 5에서 한 문제를 30초를 잡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갖고 푸는 쪽에 속해요. 왜냐면 품사자리 문제 같은 거 그냥 앞뒤만 탁탁 보면 유형 알면 탁 풀려버리는데, 그죠? 물론 120번대 이후부터는 조금 더 문제가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뭘 설명할 거냐면 파트 5에는 유형이라는 개념이 있다. 유형을 알면 해석 없이 풀린다는 걸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파트 6는요 해석하셔야 돼요. 파트 7도. 파트 5는 일단 어휘 문제는 특히나 동사 어휘나 부사 어휘까지는 해석을 안 해도 풀리는 문제들이 70%입니다. 놀랍게도 오늘은 한 문제만 띄워봤어요. 자, 동사 어휘 문제죠. 동사 어휘 문제는 무조건 목적어부터 보는 거야. 목적어에 보니까 that SV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that SV를 목적어로 되게 좋아하는 어휘가 딱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compare는 뭐 A with B, A to B 이런 식의 전치사의 어울림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quire는 of라던가 about 같은 전치사가 바로 붙어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제낄 수가 있어요. feature는 이제 that SV랑도 상관이 없고 뭐 앞에 내용이 더 포괄적인 게 나오고 이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feature거든.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로 B번이 잡히죠. 이제 해석으로 점검해 주는 겁니다. 땡땡 회사가 주장한다. 뭐 요구한다. is hitters. 히터라는 것은 난로들 그런 것들이 어떻다고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다라고 업계에서 그렇게 자기네 주장을 펼친다 말한다 계열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말하다 예측하다 제안하다 계열의 동사들은 이런 식으로 that SV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 내용은 이번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나올 내용 계속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어느 게 더 잘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확한데 이렇게 that SV를 좋아하는 동사들 혹은 뭐 투부 정사 좋아하는 동사들 ing 좋아하는 동사들 따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동사어휘 문제 70%는 이렇게 목적어를 확인해 주고 푼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어휘는요. 프리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전치사 자리인지부터 먼저 봐주시는 거예요. 전치사 자리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까지 문장이 올 게 다 왔는데 밑줄에 뒤쪽에 명사나 동명사 같은 것만 딱 남아 있으면 그게 전치사 자리입니다. 그럼 일단 전치사 아닌 거 하나 정도는 제껴주세요. 이건 부사예요. 그럼 from하고 by하고 얼렁이 남았거든요. 이제는 여기 보고 풀리는 패턴이 있고 그 앞에 있는 명사를 보고 풀리는 패턴이 있고 안 되면 그 앞에 동사를 보고 풀리는 패턴이 있고요. 아니면 해석을 다 해야 풀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전치사들이 그런 패턴인지는 이제 전치사 강의 때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이 문제는 ing를 되게 좋아하는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예요. from ing라는 것도 있고 by ing도 있어요. 그런데 얼렁은 ing는 없고요. 얼렁은 얘는 뭘 좋아하냐면 길이가 긴 사물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좀 오래됐습니다. 얼렁이 답이 된 지는 along the canal이라고 해서 운하라는 단어가 있죠. 요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럼 by ing, from ing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까? 상황 봐야죠. 그래서 이제는 해석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땡땡이라는 사람이 소중한 리소스 자원이 되었는데 원천이 되었어요. 땡땡 회사에서는 근데 뭐뭐 하는 것으로 붙어냐 아니면 어디에 의해서냐 by ing라는 건요 수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수단이나 방법. 근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원천이 되려면 지 혼자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나타내는 거니까 by가 올리게 되고요. 뭘 증가시켰냐 봤더니 유통 네트워크망을 증가시켜서 그렇게 됐다라고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전치사 어휘 문제 나올 건데 전치사 어휘 문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뒷단어 먼저 봐주시고 안 풀리면 앞에 있는 명사, 안 풀리면 앞에 있는 동사, 아니면 해석. 근데 뒤에 있는 거 봐주고 풀리는 애들은 대부분 이 시간의 전치사나 장소의 전치사들이 특히나 뒤나 앞보고 그냥 팍팍팍 풀려버리거든요. 시간이나 장소의 전치사는 매월마다 2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라는 게 시험에서 2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유일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부사절은 단 해석하기 전에 대입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그걸 우리는 양의시조라고 합니다. 양의시조. 양보, 이유, 시간, 조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일단은 부사절 접속사의 모양새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동사가 하나 있고요. 앞에는 주어일 테고 콤마 있고 다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부사절.
보기 중에 부사절이 아닌 거 일단 두 개를 지울게요. 부사라든가 전치사는 일단 탈락이에요. 그러면은 unless하고 since가 남았는데 since는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이유라는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돼. unless는 조건 쪽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게다가 unless는요. 이쪽 부사절 쪽에 시제가 보통 이쪽에 현재가 오고 요 주절이라고 하는 이쪽에 미래가 왔을 때 저런 unless가 더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since를 대입해보고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since 집어넣어 보니까 세미나 시리즈의 흥미 때문에 고대 이집트 아트에 대한 흥미가 are failed. failed to는 뭐 하지 못했다는 소리예요. 기대치를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취소가 되었다. 원인이 딱 나오고 그거에 따른 예상된 결과가 딱 나오면 그러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since 계열이고요. since도 있고 because도 있고요. because 뭐뭐 때문에. as 계열의 단어 있어요. as도 뭐뭐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바로 뭐냐면 now tha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now that은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필기 노트를 직접 워드에다가 막 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좀 익숙해가지고요. 글씨 그렇게 잘 못 쓰는데 말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도 좀 제가 여기 좀 다르게 했죠. 그죠? 여기 그 헤어 좀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오늘 송중기 스타일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약간 박성광 느낌 나가지고 약간 실망한 상태. 일단은 좋습니다. 7번으로 가보죠. 7번은 이거는 이제 매달마다 나오는 지시부정 대명사라고 하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두 개가 나올 거고 항상 여기서 한두 개를 틀려요. 보면은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접속사하고 대명사 부분 그리고 분사 부분 꼭 여기서 틀려요. 7번 같은 경우에는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지시부정 대명사 유형은 제일 먼저 품사 자리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봤더니 이 that 앞에는 다 지우고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 안에서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fasten이라는 게 동사고 요거 괄호치고 빼내면 이 자리가 주어 자리예요. 보기 중에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아닌 거를 일단 지우고 출발합니다. every라는 것은 형용사밖에 안 돼요. 그래서 A번 탈락. 그 다음에 이제 어라고 이치하고 원이 다 명사가 되거든요. 두 번째로 해줄 일은 단수 복수를 봐주셔야 돼요. 단수나 복수나 뭐 그런. 근데 passengers라는 게 복수죠. 근데 all, each, one 중에서 all of the passengers 됩니다. 복수 쓸 수 있고요. each of the passengers, one of the passengers 이건 다 되네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단수 복수 구분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단수 복수 구분으로 풀 수가 없지 않네. 있어요. 자, 보세요. fasten이라는 단어 동사인데 만약에 여기에 each라는 단어나 one이 오게 되면요. 요 뒤에 of the 복수까지는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 단어 자체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fastens하고 s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그냥 떨어져 나가고 정답은 all이 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지시 부정 대명사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해석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기 전에 딱 단수 복수 먼저 확인해주고 품사 자리 단수 복수 사람 사물 그 정도에서 그냥 탁 하고 풀려버리는 게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사 문법이라고 있는데 품사 문법은 어느 정도는 품사 자리로 접근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추가적인 문법 성격을 알아야 풀리는 문제들이고요.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 이상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000이라는 이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부사를 물어보는 거고 숫자 수식 부사 문제는 토익 시험을 5번 보면 무조건 한 번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만큼 유명한 거고요. 여기서 딱 보니까 오버가 보이네요. 그죠? 오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말로 좀 얘기해 보자면 일단 기출 1순위는 approximately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가장 최근에는 roughly가 나왔어요. 대략. 그 다음에 almost, nearly 같은 말들이죠. 거의라는 말. about, around 이런 말들도 있는데 잘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up to, 뭐뭐까지 at least, 적어도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니 해도 딱 나올 출제, 다음 출제 예상 포인트는 역시나 over랑 같은 말인 more than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나올 차례가 됐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more than은 뭐뭐 이상이라는 숫자 수식 부사라고 합니다. 숫자를 형용사 취급하기 때문에 그 앞에는 부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well이라는 단어, well은요
이거는 동사보다 뒤쪽에 오는 부사예요. 그래서 뭐 live well 그러면 잘 살다, perform well 업무 수행을 잘하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혹은 PP 앞에도 잘 들어옵니다. well 뭐 organized, well attended 참석률이 높은, well received 반응이 좋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well은 또 뭐도 좋아하냐면 well before 이런 수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뭐보다 한참 전에라는 뜻, well in advance 한참 앞서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any는 이런 숫자랑 같이 어울리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뒤에 그냥 명사가 와야 되겠죠. other도 마찬가지입니다. other 더하기 바로 명사가 와야지 다른 5천의 사람이라고 가려면 5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other people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숫자 앞에는 A번이 답이다. 이런 걸 품사 문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사 문법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사람, 사물 구분하는 이런 사람 명사나 사물 명사 혹은 이런 것들의 가산, 불가산을 물어보는 거 매월마다 나오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has achieved라는 부분이 동사고요. rapid는 괄호 쳐주면 여기 명사 자리예요. 이게 곧 목적어가 되거든. 보기 중에 명사가 grow도 있고 growth도 있죠. growth.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사람 쓸 거냐 혹은 성장이라는 삶을 쓸 거냐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시면 풀리는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은 앞에 관사가 있어야 돼요. grower 그래야 뭐 재배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성장이란 단어는 관사 없이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불가산 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답은 A번이 답이 되는 문제고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고 푸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부분 봐주고 추가적인 문법 포인트를 따져주시면 되는 게 바로 품사 문법이라고 부르죠. 시험에 제가 지금 소개하는 문제들은요. 매월마다 나오는 것들 그것도 두 개에서 막 5개씩 나오는 거라서 설명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인데 4번은 이제 준동사라고 해서 준동사는요. 세 종류 있는 거 아시죠? 동명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분사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서는 분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분사는 또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앞에서 수식해주는 전치수식, 후치수식,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전치수식, 후치수식, 그 다음에 뭐 비동사 뒤에 오는 그런 ing, pp, 주격 보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잘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주어를 수식하는 분사 구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매월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is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싹 다 주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동사는 못 들어옵니다. 동사를 지워버리고 생각해 보니까 ing, pp 문제구나. 이게 바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후치 수식이라고 불러요. 간단하게 made in Korea 생각해 보시면 making in Korea 아니죠? made in Korea. 그래서 showon이 답이 되는. pp가 왔을 때 목적어가 없고요. ing가 오면 뒤에 목적어가 온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사 문제는 꼭 한두 문제 나오니까 꼭 챙겨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문제도 꼭 나오죠. 이것도 꼭 한두 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보기를 보면 티가 나요. 이렇게 미래 시제 있고 뭐 수동태, 현재, 이거는 진행 시제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부터 확인. 동사 아닌 거 있으면 지우고. 두 번째는 단수 복수 확인. 그래서 단수 동사 있으면 지우고요. 지금 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목적어 유무를 봐주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애프터 같은 게 붙으면 목적어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능동태들을 마구마구 지우게 되면 답은 A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서 제가 엄청난 팁을 알려줄게요. 앞으로 시험장을 딱 갔어요. 근데 보기를 딱 봤더니 동사의 변형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BPP가 이렇게 한 개밖에 없더라. 딱 한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전혀 고민하지 말고 그 뒤만 보세요. 빈칸 뒤에 목적어가 아니더라.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이런 게 목적어거든요. 그런 게 없고 이런 것처럼 전치사나 혹은 접속사 같은 게 있더라. 이것도 특히나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그냥 수동태인 A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번 시험에 나올 거고요. 시험장 갔어. 보기 중에 BPP가 한 개밖에 없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럼 그냥 그게 답이다. 해석 안 하고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해석 안 하고 풀 때 오히려 더 명확하게 풀려요. 괜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막 해버리면 여러분들의 해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해석하고 대충 풀리게 되는 온통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사 자리 문제인데
품사자리 문제는 많게는 매월마다 9개까지 나오고요. 정말로 이거 틀리는 친구들은 애초에 공부를 넓게 하지 말고요. 오로지 품사자리만 공부하세요. 그래도 9개를 맞출 수가 있어. 이거부터 공부하는 거야. 품사자리는 뭐냐면 네가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어디까지 주어고 뭐가 목적어고 뭐가 보어고 그 다음에 부사가 오고 구조를 볼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문제예요. 근데도 이게 구조를 못 봐도요. 주변을 잘 봐도 그게 드러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unless라는 접속사 오고 나서 주어 동사에서 쭉 왔는데 콤마 찍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올 게 다 와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로 change your password라는 것은 한꺼번에 동명사라고 해서 문장에서 주어가 되고 있거든. 동명사는 뭐의 수식을 받냐면 부사 수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 문제다. 품사자리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거고요. 이제 한 페이지 정도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지금 이 특강 듣는 친구들 중에 저는 품사자리부터 많이 틀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푼 것도 2번 틀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제 카톡 주소는 뭐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압니다. 하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구원 토익이라고 치면 나와요. 저는 구원 강사입니다. 구원 강사. 강의를 계속 했는데 강사 이름 모르고 막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어. 자, 그래서 품사자리가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 ing, pp, 동명사 앞에는 부사자리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험을 푸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1번부터 또 풀어 써봐요. 그러면 강의가 맨날 그냥 비슷비슷하잖아. 저도 이 강의 촬영하기 전에 다른 선생님들이 기존에 많이 촬영하신 것들을 좀 봤어요. 다 1번부터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시험장 가보면 내 1번부터 풀어야지 라는 게 몸에 배 있어. 근데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5분 남기면 이제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 파트 7 붙잡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점수 나올 수가 없죠. 왜? 5분은 죽은 시간이니까. 근데 이렇게 5분 남아도 충분히 파트 5는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해석 없이 풀 수 있으니까. 프로브 한 방이면 풀려요. 이게 바로 이형식 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형용사라는 게 오게 되는 거죠. 보기 중에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이렇게 시험장 가면 분명히 형용사 자리 문제에 형용사 기능을 하는 게 2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수동형 분사, 과거 분사라고 하죠. 저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또 용례를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 순수 형용사를 답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instructed라는 것은 뭐뭐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얘는 뒤에 투부정사가 뒤에 따라 붙어서 뭐뭐 하도록 지시가 되어지는 거고 당연히 주어 자리에 사람 같은 게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 매뉴얼이죠. 이 프로그램 매뉴얼은 어떠하다라고 판명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아주 교육적이다. 내용이 괜찮다, 교육적인이란 말이 필요하니까 C번이 답이 되는데 내가 이런 구분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PP 답을 하지 말고 순수한 형용사를 답해라. 그렇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형식 동사는 시험에서는 보통 비동사 같은 이런 is나 are 같은 게 제일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prove 말고도 뭐 turn out 같은 거 판명되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나오니까 이번 시험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시험 대박 나시기를 바라고 시험 끝나자마자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답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요.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은 구해줘 토익입니다. 구해줘 토익. 제 이름이 구원이거든요. 구원 선생님 해결해 줘의 줄임말로 만들었는데 이게 또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거랑 일치되면서 약간 묻혔어요. 사실 생각을 내가 옛날부터 해왔던 이름인데 여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정답이 뭐다 논란 해결해 드리는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대박 나시기를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